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 목조주택 비교 시리즈 줄기초 편입니다. 이전 시간에서 목조주택의 기초로 몇 편을 업로드 했고요. 아직도 기초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는 합니다. 이번 줄기초와 앞으로 목조주택의 기초 선택 한 편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이제 토대로 또 들어가겠죠. 남은 목조주택의 기초 선택편에서 한국형 목조주택의 이상적인 기초에 대해 제 나름의 근거와 판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앞선 기초편에서 줄기초 유형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번 줄기초에는 타슬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블록 두 가지 주요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한국에서 적용을 거의 하지 않는 블록 조적을 저는 십몇 년 전에 제 집을 지을 때 벌써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저는 실험 정신이 아주 강했습니다. 제 집은 주 거주층은 콘크리트 기둥을 활용해서 크롤 스페이스를 했고요. 그보다 낮은 사랑채 쪽은 블록 조적으로 기초를 했습니다. 줄기초로 블록 조적을 한국도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미국도 추세는 타슬 콘크리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 조적이 타슬 콘크리트의 대안이라기보다는 기초에 대해서 건축주분들이나 업자들이 너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목조주택에서는 때론 콘크리트 블록의 쓰임새도 분명히 있고 하니 한 번쯤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측면인데요. 요새 철근값이란 레미콘 값이 많이 올랐기도 했고 또 오른다 하지 않습니까? 공사비 측면에서도 줄기초 후 대목이하고 바닥 슬러퍼까지 한다면은 실행비가 쉽게 1,500만 원 넘어가죠. 블록 줄기초 후에 목재 플러까지 절반 이하 선에서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측면에서도 세이브 되는 측면이 크기도 하고요. 이런 경제적인 측면과 토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블록 콘크리트 줄기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주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0평 내외가 가장 많고요. 청수 규모는 또 2층 규모가 대부분이죠. 400 이내의 낮은 기초에서는 매트 기초를 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일 테지만은 1m 내외의 높은 기초에는 콘크리트 옹벽보다 블록 조적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번 편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블록 콘크리트 조적을 목조주택 기초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줄기초는 대매우기를 하는 한국 방식은 배제를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줄기초 후에 바닥 목재 플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기초에는 타슬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블록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형태를 만들고 붙는 타입은 한국에서 늘상 줄기초에서 하고 있었죠. 미국은 ICF 타입도 붙는 줄기초의 한 유형으로 어느 정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블록 조적과 타슬 콘크리트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하지만은 구축된 방식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죠. 하나는 부어서 굳히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두 줄기초는 기능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기초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하면은 기초를 잘 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초 균열을 예방하는 방법, 푸팅이라는 개념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 침하가 일어났을 때 크랙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죠. 타슬 콘크리트 줄기초. 타슬된 콘크리트 벽은 접합부가 없고 콘크리트 블록 기초벽보다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블록 조적벽보다 더 높은 굽힘 및 압축 강도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설계 유연성이죠. 타슬로 콘크리트 벽은 건축업자에게 더 많은 설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기초 유형에 관계없이
거푸집으로 형태를 만들면 액체 형태로 흘러 들어가서 어떤 모형과 디자인으로도 형성이 가능하죠. 이것은 콘크리트 블록벽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하지요. 거푸집이 부실했을 때는 배가 부풀어서 하수리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많이 잘못했을 때는 터질 때도 있죠. 일반적으로 줄기초, 우리 한국의 상식에서 줄기초라면 GL 위에 지상으로 올라온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베이스먼트, 지하실을 블록 조직으로 많이 하기에 대매기 후에 진열력과 수압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설 콘크리트는 하나의 응고된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수도 매우 쉽습니다. 새 주택을 위해 콘크리트 블록 기초보다 타설 콘크리트를 선택하는 건축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블록 조직의 줄기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재 추세는 콘크리트 옹벽을 더 선호하는 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블록 기초, 명칭을 좀 더 정리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은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블록은 실린더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실린더 블록의 줄기초는 철근을 일정 간격 수직으로 삽입하고 또 조적 중간과 상단에 철근을 수평근으로 삽입합니다. 그 구멍들은 또 몰타를 채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무너진 블록 담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 기초로서의 블록 조적은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대목이 하는 높이 2,400에서도 블록 조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설 콘크리트 옹벽과 비교해서 외압에 대한 저항력이 약할 뿐이지, 그리고 이 점도 베이스먼트 지하 옹벽으로 조적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현실에서는 그다지 단점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 지상 줄기수에서 말이죠. 가장 큰 장점은 타설 콘크리트처럼 거푸집 필요 없죠. 거푸집 설치할 비용과 시간에 조적 옹벽을 거의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할 때 또 잘하기도 쉽고요. 블록 기초는 내 하중 강도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목조주택 기초로서의 블록 조적은 반드시 푸팅이 필요하고 푸팅으로부터 수직근을 배건해서 조적의 단점인 자구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블록 조적의 중요한 지점인 푸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설명에 나오는 기초는 푸팅 기초를 지칭함을 알려드립니다. 집의 크기와 유형 및 토양의 지지력에 따라 건장 기초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약한 토양이 무거운 집은 폭이 2피트 약 600mm 이상의 푸팅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토양이 있는 가장 가벼운 건물은 7인치 또는 8인치, 즉 한 200mm 내외만큼 좁은 기초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시피 주택의 토양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금방 성토한 땅과 오랜 시간 묵혀 있어가지고 다져져 있는 그런 땅은 기초를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기초로서의 블록은 8인치가 일반적이고, 블록의 규격은 높이, 두께, 길이가 190에 190에 390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자재의 무게와 지붕과 바닥의 할하중 및 고정 하중을 가정한 것입니다. 기초 아래 토양의 허용, 지지력은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과 같아야 합니다. 표를 읽어보면 2500 PSF의 지지력이 있는 토양의 2층 목조주택 아래에서 12인치 폭의 기초를 요구하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푸팅 타입은 L형이나 T 형태이고요. 자, 1200mm 정도의 줄기초를 친다고 가정한다면 목재 플러 높이까지 있으니까 첫 번째 칸, 높이 3피트 6인치에 해당하는 T타입에 대한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폭은 14인치, 지면에서 10인치 아래 더 형성이 되어야 되고, 두께는 6인치입니다. 미리로 보면 GL보다 300mm 아래에서 폭은 400mm, 두께는 160mm 정도면 충분합니다. 철근은 보면은 샵 4번이 13mm라고 보시면 됩니다. 13mm 4피트 간격으로 세워야 하고요. 수직근을 잡는 철근, 그리고 바닥 수평근은 한 가닥이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한 3가닥 정도로 수직근 T 형태의 양쪽과 중간 그렇게 3가닥 정도를 좀 더 튼튼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목조주택의 기초 선택편에서 동결선에 가는 것, 낮은 기초에 대해서 또는 높은 기초에 관해서 각각 합리적인 기초의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